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시작해보는 정승재 선생님입니다. 전시행까지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이야기, 근과 계수의 관계도 공부했었고 2차 방정식이 작성,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뭐와 뭐를? 대답하세요. 복습하잖아요. 합과 곱을 계수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만큼은 또 두근의 곱만큼은 계수만 봐도 눈치챌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 이야기. 또 하나는 2차 방식의 작성. 작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렇죠.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하는, 또 두근을 1과 마이너스 1로 하는, 두근을 5와 3으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두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그거는 인수분해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분해 인수분해 형태가 아닌 전개된 형태로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은 아까 외웠었던 x의 제곱, 무조건 x의 제곱. 그 다음에 합을 구해서 부호 바꾸고 x, 합이 1이니까 부호 바꾸고 x, 곱 구한 다음에 0, 곱이 마이너스 2니까 0,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x 마이너스 이거, x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된 패턴이라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뭐 5인 걸 만들어 그러면 이 전체에다 5, 전체에다 5를 곱하면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게 대부분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뭐까지 공부했었냐면, 그렇지, 억지로 인수분해 기억하세요? 억지로 인수분해해서 x-근 형태로 인수분해를 강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2차 방식의 근을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까지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여러분 복습했었던 기억도 다 나죠. 그죠?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 아직 안 한 게 있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다음 과정 6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여러분 3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예제 5번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예제 9번과 유제 9번과 유제 10번을 하기 위한 사전 문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 이야기야.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외우는 친구들 많아요. 그럼 또 큰일 나요. 뭘 이해하셔야 되느냐? 이 느낌을 한번 이해해보셔야 되지. A와 B와 모두 다, C가 모두 다 실수다.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식이 확정됐고요. A, B, C가 모두 다 실수라는 걸 사람들은 실계수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를 다른 말로 고치면 실계수 2차 방정식 이렇게 써도 좋죠. 실계수 2차 방정식입니다. 잘 보십시오. 실계수 2차 방정식이에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이야. 실계수 2차 방정식이야. 이때 두근을 얘기하라 그러면 당연히 근의 공식이야. 하나는 뭐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어차피 판별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또 하나 이거는 얼마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뭐고? 한 근. 이게 바로 뭐야? 다른 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한 근이고 이게 다른 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2차 방식의 두 근이 얘와 얘니까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 2차 방식의 두 근 중에서 어느 한 근이 A 플러스 BI이면 이런 얘기야. A 플러스 BI 그러면 안 되겠대요. A도 있고 B도 있고, 그러니까 A와 B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P를 쓰겠습니다. P 플러스 QI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거든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다른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P 마이너스 QI, 다른 말로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잘 들으세요, 실계수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허근이면, 이게 허근이라는 뜻이 i가 들어있으니까 q가 0이 아닙니다. 다시 이것도 이렇게 안 쓰겠어. 이렇게 쓰겠어. 실계수
2차 방정식 한글로 쓰겠어.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그 얘기는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인데, 다른 말로 개수에는 뭐가 없어? i가 없어. 실수라는 것은 i가 없는 게 실수니까, 허수는 i가 들어있는 게 허수니까 개수의 실수야 다. 개수에 i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근에 i가 있으면, 우아하게 얘기해봐.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허수면, 다른 말로 허근을 가지면 나머지 한 근은 별도로 얘기를 안 해도 무조건 이 근의 켤레 복소수,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개수 얘네들은 다 실수인데 근이 허근 났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QI가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i가 발생됐고 여기서도 i가 발생될 수 없잖아. 왜? 개수가 지금 실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도 i가 아니고 얘도 i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에 i가 나왔다는 것은 이 i가 무슨 i야? 여기서 만들어진 i라는 거죠. 근의 공식에 들어있는 루트에서 i가 생산됐다는 게 자명해지는 거지. 뭐 때문에? 실계수라는 말 때문에.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실계수는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A와 B와 C, 다른 말로 근의 공식을 이루고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실수래.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가 다 실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이 i가 들어있다는 것은 어떻게 다 실수인데 i가 발생하지? 비밀은 뭐야? 이 알매가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 루트에서 i가 발생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pi는 어디서 만들어진? 이 루트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pi라는 거지. 따라서 다른 한글은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바꾸면 다른 한글이니까 결국 pi라 그랬습니까? qi 앞에 있는 부호만 바꾼 이 켤레 복소수가 바로 다른 한글이 된 것은 자명하다라는 얘기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뭐만 외운다고요? 한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결례근, 한근이 그거면 다른 근은 결례근, 한근이 이거 뭐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bi, 그것만 외우고 그냥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풀려 안 풀려? 풀리지. 술술 풀리지. 왜? 그런 문제만 계속 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고등 예비과정, 그리고 이 다음 과정 뭐 올림푸스라는 강좌도 나올 텐데 그런 강좌에 있는 모든 거 다 풀리죠.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다 풀리겠지. 하지만 언제? 그렇지, 이제 수능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서부터 눈물을 뜩뜩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또 그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사교육이 좀 많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보통 막 또 그 뭐 시험 기간 때 막 그 협소한 그 시험 범위를 가지고 막 그 보고 그 시험지 딱 해가지고 애들 풀이 보고 좀이라도 틀리면 다시 빠꾸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다 암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막 행복해하고 우리 아들 100점, 우리 아들 97점, 조금 못 봤네? 하지만 잘한 거야. 수학을 너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도대체 넌 누굴 닮았니? 어쩌면 이렇게 수학을 잘하니?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완전히 깜짝 놀라시는. 그 이유가 학습 방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절대로 암기하지 말라. 그 말씀 처음부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길만 잘 들으면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자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심하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이야기를 다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맨날 이렇게 거품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딱 두 글자야. 여러분 스스로가 수학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지 수학을 풀 줄 아는 게 아니지.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가 p 플러스 q이면 나머지 하나는 p 마이너스 q이냐. 그걸 설명 못하면서 이걸 암기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지금 현재 시스템상 만점이 나온다니까. 설명 못해도. 언제? 고1 고2 때. 만점은 안 나올 거야. 하나는 틀리더라도 아무튼 아주 좋은 점수. 부모님에게 창피하지 않는 점수가 나온다니까. 지금 부모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부모님들 이거 그 수강후기 보면 같이 그 아들, 딸들이랑 같이 있고. 학부모님들은 절대로 수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얘기라고요.
만점을 받았다, 하나 틀렸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의 거의 뭐 80, 90%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식은 알고 이런 걸 알아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자기는 개념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뇌가 다 비어있는 거죠. 수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력 바탕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능에서 4점짜리를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암기만 가지고 수학을 풀다가 처음으로 사고력을 가지고 수학을 풀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해버린다. 이런 얘기. 그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학부모님께서는 그 학생들의 내신 점수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신 시험을 어느 정도쯤 한 80점, 70점 이 정도 나오더라도 학생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80점, 70점이 나오겠습니까? 거의 뭐 적어도 90점 이상은 나올 텐데 그거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아시겠죠? 실계수 2차 방정식의 한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되는 이유 아시겠죠? 왜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이니까 다른 말로 근의 공식에서 모든 숫자는 다 실수니까 다른 말로 i가 없으니까 어머 i가 없어! 여기도 i가 아니야 이것도 i가 아니야 이것도 i가 아니야 i가 없어 i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근에 i가 이게 지금 근인데 여기는 i가 없는데 어떻게 근에 i가 발생했을까? 아하 얘가 음수가 나와서 요 루트가 i로 변화했구나. 그럼 결국 하나가 P 플러스 QI라면 나머지 한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거.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게 바로 나머지 한글이니까 자연스럽게 i양의 부호가 바뀐 켤레 복소수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실계수 2차 방식의 한근이 허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켤레근이다라는 것을 단순 암기하지 말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낼게요. 잘 보세요. 이제 또 하나 볼게. 일단 이런 말 써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리계수. 여러분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 무리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유리수가 뭐예요? 좀 잘 안 된다면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A분의 B, AB는 서로서인 정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 와닿으신다면 무리수가 뭔지를 압니다. 무리수는 뭐야? 물론 중학교 때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참 좋은 표현이야.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때 원래 무한소수는 순환성이 있을 때만 분수로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순환하지 않는 불규칙적인 무한소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무리수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뭐다? 그렇지 루트 2, 루트 3, 루트 5 같은 루트가 들어있는 게 바로 무리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A와 B와 C 안에 뭐가 없을 때 루트가 없을 때 이런 뜻이라고. 얘도 루트가 아니야. 얘도 루트가 아니야. 얘도 루트가 아니야. 그런데 잘 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다시요.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도 루트가 아니야. 얘도 루트가 아니야. 얘도 루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다 루트가 아니야. 그런데 근에 루트가 들어있어. 그럼 이 루트는 무슨 루트야? 요 루트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근은 루트 앞에 부호 바꾼 게 나머지 한근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나머지 한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죠. 개수가 유리수인데도 불구하고 근이 무리수이면 다른 말로 근에 루트가 있으면 나머지 한근은 루트 앞에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그거를 우아하게 뭐라 그런다고?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무리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켤레근이다. 아까 배웠던 거는 실계수 2차 방정식 다른 말로 개수의 i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개수의 루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개수의 i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i가 있으면 지금은 개수의 루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루트가 있으면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러면 그 루트는 어디서 만들어낸 루트라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낸 루트라는 거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요. 유리계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에 루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루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요 루트가 요 루트인지 여기서 나온 루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지. 그런데 유리계수라고 나머지 문자에 대한 무리수가 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루트가 절대 없다라고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놨으니까 당연히 이 루트는 여기서 생산되는 루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루트의 출처가 확실하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가 없으면 출처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얘기가 있으니까 출처가 확실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나머지 한근은 루트 앞에 부호를 바꾼. 왜? 이유는 다 뭐야? 근해 공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을 갖습니까? 이유는 뭐야? 근해 공식. 근과 계수한 게 이유는 근해 공식. 다 근해 공식. 이건 이유가 뭐예요? 근해 공식.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게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 근해 공식 안에 모든 2차 방정식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잡으시려면 근해 공식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근해 공식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시간이 아니죠. 우리 잠시 후부터 이제 함수와의 관계를 공부할 텐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판별식 이야기 나오고 또 다 그렇거든요. 계속 여러분이 설명하는 연습 꾸준히 하셔서 그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해되세요? 한 번만 정리할까요? 높아심. 또 이렇게 많이 흥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또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무슨 계수 2차 방정식에서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아, 계수에 i가 없구나. 그런데 근이 허근이면 다른 말로 이렇게 계수는 i가 없는데 오, 어떻게 근이 i가 있지? 어떤 일이야? 이 i가 그 i다. 어떤 i? 루트에서 발생된 i다. 따라서 나머지 한근은 그 i 항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혈례근이 나머지 한근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다른 말로 계수의 루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의 루트가 있으면 그 루트는 어디가 출처야? 그 루트가 그 루트다.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를 바꾼 혈례근이 나머지 한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제 9번 10번 풀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유제 9번 한번 가슴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가슴으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골체로의 한근이 1 플러스 i일 때. 와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a, b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 자, 그러니까 이게 생략된 거 실계수. 여기 써 있으니까 뭐 생략됐다기보다 a와 b가 실수니까 실수. 실계수 2차 방정식. 계수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근의 i가 발생했네. 계수에는 다 실수인데 어떻게 근의 i가 발생했지? 근의 공식은 다 계수만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근의 갑자기 i가 없었는데 i가 발생할 수 있지? 루트가 범인이다. 루트 하면 알맹이가 음수였을 것이다. 이런.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꼴 제로에 근 중에서 몇 개만 가르쳐줬지만 하나만 가르쳐줬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한 근만 가르쳐줬지만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머지 한 근을 자연스럽게 혈례근이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계수가 실수란 조건이 들어있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이니까. 됐어요? 이때 다른 한근을 구하셔. 답 1-i. 또 뭐 구하라 그랬어요? 두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두 실수 a와 b의 값 구하는 거 쉽죠? 뭐 하면 돼요? 근과 계수와 관계. 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 근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해보세요. 시작. 2. 두 근의 곱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 2 이래져도 되고 아니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1-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1 1 플러스 1 2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네. 그렇다면 만들 수 있잖아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2인 두 근의 합이 2고 곱이 2인데 이거를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두 근의 합은 얼마다 시작?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b니까 얼마야 시작? b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입니다. b는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요게 다른 한근 그 다음에 a값 b값 다 찾아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또 다음 문제 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1 플러스 ci d 플러스 2i일 내 실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은 보이죠. 이게. 이거 없으면 문제 못 푼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이 문제 풀 때 이거 안 보고 풀어요. 어떤 학생들?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 암기해서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암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고 풀었던 학생들. 풀이 방법만 외운 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안 보고 풀죠. 그냥 뭐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뭐 한근 이거면 나머지 한근은 뭐 혈례근. 그지? 우리는 이게 이제 아주 진하게 보이는 거지.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게 실력. 실수라는 얘기가 있구나. 결국 A, B, C가 다 실수라는 것은 이것도 다 같이 시작. 실계수 2차 방정식이구나. 실계수 2차 방정식이구나. 실계수 2차 방정식이구나. 근데 실계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가 C와 D가 실수인물로서 얘도 허근이고 얘도 허근이잖아. 죄송합니다. 개수는 실수인데
근이 허수네. 그 얘기는 이 두 근이 서로 무슨 관계네? 시작. 켤레 관계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두 근이 켤레 관계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끝났죠? 끝났죠. 왜? C는 마이너스 2죠. 왜? 2i로 끝났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결국 한 근은 1 마이너스 2i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C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고, D는 뭘까요? 켤레 관계더라도 실수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을 테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가 될 테니까 D 값은 얼마다 시작? 1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D는 1일 것이다. A와 B를 찾으라는데 A와 B는 원래 방정식의 개수네요. 뭘로 가면 돼요?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면 되죠. 두근의 뭐와 두근의 뭐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니까 시작. 2 실수부 2배 이르셔도 되고요. 두근의 곱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 왜? 켤레 복수끼리 곱이니까 1 더하기 4니까 5. 얘를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b 값은 5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C는 얼마예요? C2 써볼까? 마이너스 2. 아까 구했어요. D는 1.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유제 10번까지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근의 공식부터 시작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작성, 그 다음에 켤레근 이야기까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 2차 방정식에 관련돼서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함수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언니, 오빠, 형, 누나한테 미분, 적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미적분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면 미적분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적 그러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 함수의 꽃이에요. 이게 3차 함수. 여러분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줄 알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줄 알잖아요. 근데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게요?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차 함수도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4차 함수는 진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게요? 이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게?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주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미분은 원래 말뜻은, 미분의 원래 말뜻, 한자어의 뜻은 세밀할 그 미자, 잘게 쪼갤 미자에다가 나눌 분자이기 때문에 잘게 쪼갠다는 뜻인데, 원래 그래프를 잘게 쪼갠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변화율의 뜻 설명하면서 이제 막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서 아주 구간을 잘게 쪼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분이라는 이름이 한자어로 붙여졌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그리는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함수의 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과 학생들, 그 수학이 아주 중요한 이과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개인데, 하나가 미적분 파트고 또 하나는 공간도형, 기하 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하 벡터에 의해서 공간도형 벡터 이쪽 파트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도형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함수에 관련된 건데, 함수의 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논증 기하의 꽃이 바로, 해석 기하도 물론 들어있지만 기하의 끝이 바로 이쪽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산, 그 중에서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2차 함수 이야기까지만 할 건데, 원래 함수의 뜻 있잖아요. 함수의 뜻, 역함수 이야기, 합성함수 이야기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2학기 가가지고 수투라는 곳에서 이게 또 이렇게 같이 다루게 될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수학 원이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딱 저 어디까지만 2차 함수 정도까지만, 왜 2차 함수는 어디서 배웠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으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함수. 이제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아주 많이 해드릴 말씀 중에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관계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삼총사죠. 우리 1차 함수 1차만 다 붙여봐. 다 배웠다? 1차 함수, 1차 방식, 1차 부등식. 2차만 붙여봐. 2차 함수, 2차 방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빼고는 다 배웠죠. 2차 방식도 조금 전에 배웠고, 2차 함수는 중3 때 배웠고, 또 어차피 한 번 더 배울 거지만.
그다음에 무리를 붙이면 무리함수, 무리방정식, 무리부등식이 되는데요. 무리방정식 같은 거는 이과 학생들만 공부하게 되고요. 무리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2학기 때 또 공부하게 될 것이다. 또 유리함수, 유리방. 내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지수함수, 지수방식, 지수부등식, 로그함수,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3차함수, 3차함수, 계속 이렇게 똑같은 말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따로 존재하고 방정식이 따로 존재하고 부등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 해석해서 풀리는 경우가 있고 얘네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로 막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게 방정식이 나왔을 때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정말 중요하다. 이 세 가지는 계속 왔다 갔다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지금은 딱 2차, 2차 방정식과 또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요 단어인데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돼 있죠.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함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함수는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땐 뭐가 돼요? 그렇죠? 그게 그래프죠,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이 단원 기억나십니까? 연립방정식. 선생님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유 축하해요. 연립방정식 기억나는구나.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2x-y = 3 이렇게 돼 있고 뭐 3x + y = 5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와 y를 구하라. 하는 다음에 여러분 기억할걸요? 뭐라고 기억해요? 가간법, 대입법, 등식법 이런 게 있다. 이거 기억나요? 이런 것들은 가간법이 쉽죠. 왜? 그냥 더해버리면 되니까. 이거 싹싹 사라지고. x만 남겨서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거잖아. 변수 하나를 소거해가지고 구하는 거를 가간법이라고 그러고 등치법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출제하지만 이렇게도 출제하잖아. y는 2x-3 이렇게 y는 -3x+5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거든. 이럴 때는 등치법을 이용하는 게 좋다. 등치법이란 건 뭐냐면 얘도 y고 얘도 y니까 2x-3 = -3x+5 이것이 하나 연립방정식이라는 거구나.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y를 붙이고 여기다가 y를 붙이면 원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방정식 여기 있습니다. 이 방정식 여기 있죠.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가간법, 대입법, 등식법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공부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2x-y = 1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뭘로 해볼까요? 3x + y 얼마가 좋을까? 4 이렇게 한번 해보고 딱 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 연립방식 풀어라. 가간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5x = 5가 되고요. 따라서 x는 얼마야? 시작. 1 이렇게 나오죠. x 1. 따라서 y는 얼마 나와? y도 1 나오네. 아유 재미없게 또 y도 또 1 나오고 그래요. x도 1이고 y도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근이 바로 x1, y1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 이 근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얘가 중2 때 배웠지만 이거는 1차 함수죠. 다른 말로 이거 직선이죠. 이거 함수꼴로 꽂히면 y = 2x-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직선이야고요. 얘도 하나의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랑 y좌표가 존재할 텐데 이 위에 있는 이 직선이 이거라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가 존재할 텐데 x좌표에다가 2배해서 y좌표를 뺀 거는 다 1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형의 방정식. 여기서는 이런 직선의 방식의 뜻이 뭐냐면 그 도형 위에 있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x좌표랑 y좌표가 있을 텐데 그 x좌표랑 y좌표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킵니다. x좌표에다 2배 한 다음에 y좌표를 빼서 1 되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직선이 됩니다 라는 뜻. 바꿔 얘기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만족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는 뭐겠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겠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겠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지. 그러면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건 뭐야? 아,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고 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면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겠죠. 그거를 유식하게 해서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점은 만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연립방정식에서 우리 아까 해 1, y가 1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고 교점의 y좌표가 1이라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의미는 교점의 좌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립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단 하나.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연립방정식이다. 뭐 하기 위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걸 사람들은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야 중학교 때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동생 있으면 이거 열심히 풀고 있을 때 옆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하시라고. 너 교점 구하는구나. 딱 멋있잖아요, 그죠? 형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면 아니야, 너는 아직 알 때가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살짝 얘기하고 딱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돼야 된다. 왜? 그게 연립방정식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두 그래프의 뭘 구하기 위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가감법, 대입법, 등지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었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를 해석할 거냐면 이걸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거랑 이거의 두 직선이잖아요. 두 직선의 교점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연립방정식. 근데 이거 연립방정식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등치법. 등치법은 뭐야? 얘도 y니까 2x-1. 얘도 y니까 3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퀄. 얘가 바로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얼마고? x.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다른 말로 x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고요. 잠깐만 조금만 집중. x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결국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시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앞으로 이걸 보더라도 우리끼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등식은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모든 x에 관한 등식은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왜? 얘가 무슨 연립방정식이었어? 그렇지. y는 2x-1과 y는 3x 플러스 1의 연립방정식이었고 그 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바로 뭐야? 그렇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x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값이지. 다른 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입니다.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려면 이런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1단계가 뭐냐면 다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1단계는 좌변에다가 y는을 붙여요. 우변에다가도 y는을 붙여. 그랬을 때 좌변에 있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의 다시 한번 좌변에 있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그 중에서도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건 뭐야 지금 그대로 해석하면 1차 방정식이잖아. 1차 방정식이잖아 이건. 1차 방정식 해는 뭐야?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는 1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그걸 함수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 다 같이 시작. y를 붙이고 y를 붙여. 시작. y 이퀄 2x-1과 y 이퀄 3x 플러스 1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울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진짜. 응? 거기까지 하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고1답지가 않을 정도로 훌륭해요. 빠바밤 빰빰빰빰. 이게 뭐니? 그러면 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뭐라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함수로. 우리는 함수 해석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좌변에다 y는 붙이고 우변에다 y는 붙이면 돼요. 다 같이. 함수 해석하겠습니다. 시작.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의 그래프와 y 이퀄 3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만약에 이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결국은 좌변에 있는 이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두 근이기 때문에 결국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교점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는 의미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미 밈은 벌써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살만 더 붙이면 미분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함수 이야기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얘기요?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 많을 텐데 y = 1, y = 2.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린지 아십니까? y = 1과 y = 2를 사람들은 상수함수라 그러고요. 됐어요. 일단은 그냥 들으세요. 상수함수라 그러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원래 y = 1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죠. y = 1의 그래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래프식이란 건 다 뭐라 그랬어? 그 도형 위에 있는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y = 1이라는 지금 x라는 글자가 안 보이고 그냥 y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도형이죠. y = 1이라는 도형, y =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걸 해석했을 때 이 얘기죠. y좌표가 x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1인 점들. 그러면 이거지. y좌표가 x에는 상관없이 1인 점들이라는 것은 y축상에다가 1을 잡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1이죠. 이 점도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1이고요. 이 점도 x좌표는 모르겠지만 이 점도 x좌표, y좌표 1. 결국 y좌표가 1임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이어버리면 이런 직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 결국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y =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y = 1이라는 이 직선의 그림을 그리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아, y축에다 1을 찍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y = 2를 한번 그려보시오. 그러면 y축에다 2를 찍으면 되겠구나. y축에다가 2를 찍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다 2인 점들이니까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 2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y =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y축에다가 얘가 0이잖아요. -2분의 1을 찍고 -2분의 1을 찍고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아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이 y =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만 물읍시다. y = 제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똑같죠. y축에다 0을 찍으면 되죠. y축에다가 0을 찍으면 0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이 노란색 얘가 바로 y =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 얘가 뭐라고요? y = 제로. 한 번 더. 얘가 뭐라고요? y = 제로. 근데 그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x축. 결국 x축이라는 글자와 y = 제로라는 글자는 무슨 동의어. 아, x축도 일종의 직선이니까 x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꾸시오. 그럼 뭐가 된다고? y =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y = 제로가 돼버린다. 이렇게. 같은 말. 앞으로 x축을 직선의 방식으로 바꾸시오. 그럼 대답해 시작. y = 제로. 또는 y = 제로를 한글로 얘기하시오. 그럼 x축. x축과 y = 제로는 같은 말이다. y = 제로 뭐라고요? x축. 참고로 x = 제로는 뭐게요? 이건 y축이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x = 3이거든요. 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는 다 3이니까. x = 제로는 이거거든. 따라서 y축이랑 똑같은 말이 바로 x = 제로. 근데 이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y = 제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능력? x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플러스 2 뭡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뭐라고?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식을 왜 푸니?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함수. 함수 해석하는 방법은 뭐다? 좌변에 y를 붙인다. 우변에 y를 붙인다. 아, 이 2차 방식을 왜 풀었어? 선생님, y =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과요. y =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과의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것이 원래 주어졌던 이 2차 방식의 두 그림이다라고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되죠?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얘를 해석할 수 있겠네. 뭐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이건 뭐야?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 풀 때 우리 이렇게 풀지. x 마이너스 3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고 풀고 따라서 얘 이퀄 제로 또는 얘 이퀄 제로에서 따라서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3 또는 x값 구하라 그러면 시작 1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이 셀과 3을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시작. 근 또는 해라고 읽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근이라고 읽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부터 함수로 해석하자.
방정식은 모든 방정식은 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얘를 함수로 한번 해석해보자. 함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좌변에다가 y를 붙이고 우변에다가 y를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함수 해석합니다. 자, 시작하자. 다 같이 시작. y =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와 다시 y =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와 여러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거 정도는 아시죠? 기억나시죠? 모르셔도 돼요. 모르면 안 되죠, 사실.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예요. 됐어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예요. 됐죠? 이거 혹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EBS에서 그 제 강좌 중에서 2011년도에 촬영했던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이라고 EBS에 있습니다. 2011년 강좌니까 찾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무슨 검색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겨우 찾을 만큼 꼭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 게 제일 좋냐면 거기 그 검색창, EBS 검색창 있잖아. EBS 그 딴 데 포털 사이트 말고 EBS에 들어왔을 때 EBS i.co.kr에 들어왔을 때 검색창에다가 제 이름 또 아예 쓰지 말고 어에이거든요. 정승제할 때 그거 쓰신 다음에 딱 나오면 선생님 페이지 바로 가기가 보여. 그거 누르면 거기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2011년 버튼을 딱 누르시면 거기에 완포자를 위한 중학수학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거보다 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보다 더 기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10시간이면 끝나는 거니까 하루가 24시간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모든 기초는. 그것도 2번이나 들을 수 있죠. 24시간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4시간이나 잘 수 있지. 그죠? 충분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날 잡아서 일요일 같은 때 좋잖아요. 좀 이렇게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교외에 좀 이렇게 막 풀 있고 막 잔디 있고 막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시면 되니까 기분도 상당히 상쾌하고 되게 좋을 거야. 아무튼 여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좌변의 그래프야. 자, 계속 함수 해석해 보죠. 이건 뭐야? 시작. y = 제로 그리지 말고 시작. 한글로 시작. x축. 잘했다 이제. 이제 해석. 이 2차 공식을 푸는 목적은 뭐였느냐? y =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건 뭐라고요? x축과의 교점 이거는 만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 두 그래프 얘가 바로 좌변의 그래프 얘가 우변의 그래프죠. 이거의 교점 얘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2차 방정식이고 거기에 근이라는 실근이라는 1과 3은 결국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라는 말과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은 교점의 x좌표, 그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란 말은 100% 동의어라는 거지. 방정식의 세계에서는 1과 3을 가지고 실근들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함수의 세계에서는 우변과 좌변의 교점의 x좌표들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1과 3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과 함수에서의 교점이란 말은 일치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실근이 없다 그 얘기는 교점이 없다 이런 얘기고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다 그 얘기는 실근이 하나다 이런 얘기고 교점이 두 개다 이런 얘기는 실근이 두 개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교점과 실근을 같은 의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생님 또는 강사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부르는 방법이 똑같죠. 1과 3을 가지고 방정식은 실근 이렇게 부르고 함수에서는 교점 x좌표 이렇게 부른다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교점 x좌표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거 설명 경연대회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결국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교점 x좌표 똑같은 방정식에서 허근은요. 허수는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 세 가지 중에서 허수를 다루는 건 방정식이 유일해요. 함수의 세계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함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예요. x좌표랑 y좌표가. 허수는 이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는 실수를 다루는 거지 허수는 아예 다루질 못해. 따라서
교점, 함수 해석할 때 교점은 방정식에서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부등식은 지금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지만 부등식이라는 건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게 바로 부등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첫 시간에 이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실수랑 허수 얘기 중에서 실수는 크다 작다가 있지만 대소 판별이 가능하지만 허수는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의 세계에서는 부등식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은 실수만 다루는 거고 함수도 실수만 다루는 거고 허수를 다루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방정식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때 방정식에서 근은 언제나 무슨 근을 얘기하는 거야? 실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은 근이다 그러면 안 되고 실근, 함수의 교점은 함수로 해석했을 때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실근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제로를 함수 해석할 때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1과 3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3을 살짝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거죠. 그러면 얘의 근이 1과 3이었으니까 얘의 근도 1과 3이죠. 하지만 함수로 해석할 때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얘를 함수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고 y 이퀄 x제곱 다시 얘를 함수로 해석할 때는 y는을 붙여서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y는을 붙여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3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지만 얘를 해석할 때는 y 이퀄 아까랑 다른 그래프죠.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4x와 y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그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1과 3입니다. 교점의 x좌표가 1과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9x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죠. 이 세 개가. 왜 그러냐면 9x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4x고 마이너스 2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 3이니까 이 얘기나 똑같은 방정식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두고는 뭐야? 1과 3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함수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y 이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와 완전 다른 그래프잖아요. 또 얘는 오히려 얘는 그냥 x축, 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얘는 기울기가 9인 직선이죠. 아, 이 그래프와 기울기와 9인 이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니까 실근 1과 3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두 근이 1과 3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에서는 1과 3이 방정식의 해 하나지만 방정식을 함수 해석할 때는 이항 정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좌변과 우변을 이항함에 따라서 서로 변화된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교점의 좌표는 실근이니까 일정하겠지만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절대 잊어서 안 되는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좌변과 우변의 교점의 x좌표이다. 여기까지입니다. Oh, wanna